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구총리는 이곤이 늦은 시각 갑자기 서울에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곤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곤이 서울에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태을을 데리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회의 때 만나자는 말 한마디를 남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뜨게 되죠. 그래서 구총리는 이곤이 태을을 다정하게 데려가는 모습을 심상치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궁으로 돌아온 태을은 대한제국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며 이제 그만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말에 이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신의 명 한마디면 안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황급히 찾아온 조영에게 구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를 소집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NSC가 소집된 이유는 강력한 무기들을 탑재한 일본 해군 편대가 독도 쪽으로 항해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곤은 태을에게 보내지 않으려 했지만 일찍 보내야 할 것 같다 얘기하게 되고, 그 후 제조상궁에게는 태을의 소지품 좀 얼른 가져와 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곤의 명에 따라 제조상궁은 허겁지겁 자신의 방으로 가서 태을의 소지품 상자를 열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맡겨놨던 태을의 신분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조상궁은 관제실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방에 드나든 자가 있는지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8시 이후부터 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통행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곤에게 누군가가 태을의 신분증을 훔쳐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곤은 25년 전 주운 신분증을 태을에게 건네주며 이번 일만 끝내고 대한민국으로 갈 테니 기다려달라 말하게 되죠. 그렇게 태을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이곤이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며칠 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이번 행동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여 히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곤은 할 일이 다 끝났겠다, 출장 때문에 며칠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있었던 부영군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평소 같지 않은 표정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얘기해드려야 할 것 같다, 얘기해드리지 못해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됩니다. 부영군이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말은 바다에 떠밀려왔던 이림의 시신은 가짜였고 당시 너무 어렸던 폐하를 위해 숨기고 있었다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듣게 된 이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지만 그것보다도 도동강남 만파식적의 반을 차지하기 위해 언젠가는 무조건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각 태을은 철물점 주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는 핸드폰, 그 핸드폰 소리샘에 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종인 교수라는 말과 북부 K스타디움이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는 자그마한 실마리 하나를 찾게 되죠. 하지만 이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에서 이곤의 핸드폰을 잠시 빌렸을 때 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이종인 교수였고, 북부 K스타디움의 북부는 대한민국에서의 북한을, 대한제국에서는 북부라고 알려졌던 이곤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태을은 철물점 주인 살인사건이 대한제국과 얽혀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한편 이림은 태을 집 앞에 있는 카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에게 조금 있으면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겨울 태풍이 올 거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던 그때 어린아이와 부딪히게 되고 그 아이는 이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곤의 어깨에 있는 상처와 똑같이 생긴 상처가 얼굴까지 번진 것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이곤을 기다리며 하루를 마친 태을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바로 이곤 때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